네, 어제 중국 주식시장이 장중에 6%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서 5%까지 반등했고요. 3,000선이 위태로웠던 중국 주식시장 오늘 다시 3,100선까지 진입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헬로우 차이나, 오늘 또 중국 기업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출연하시는데요. 유한타증권 제주 본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정우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제주 본부점 현정우라고 합니다. 네, 저희 토마토TV 제주까지 진출을 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주임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급락할 때 사실 팔 기회도 좀 잘 보지를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정보가 없다 보니까 물론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긴 하지만 그 분위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중국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 많이 불안해하셨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첫 출발을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그동안 중국 주식 증시가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섞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계속해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급락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제 중국 정부에서 양로기금 투자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투심이 좀 급격하게 회복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지금 지수 라인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좀 심화되고 있긴 한데 그 부분 저는 오히려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오히려 싼 가격에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핀테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핀테크가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네,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가 올해 3월이었죠. 중국 총리가 이제 인터넷 플러스라고 해서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밝히면서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핀테크에 좀 더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히려 중국 산업들이 핀테크 부분에는 더욱더 앞서가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임님 시간이시니까요. 쭉 준비해 주신 얘기 들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3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행동 계획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새로운 경제 테마로 부상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전국 인민대표대회 통칭 전인대라고 하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 계획을 통해 모바일과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제조업과 융합해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금융 등을 발전시키고 중국 인터넷 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 인구가 지난해 말 6억 4,9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인터넷 보급률이 47.9%에 달했기 때문에 인터넷 플러스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 부분 조성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전국에서 이루어진 전자결제 총액이 1,404조 6,500위안으로 약 원화로 25경 정도 됩니다. 이는 전년보다 30.7% 증가한 수치로 최근 핀테크를 비롯한 인터넷 금융과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등 인터넷과 결합한 새로운 업종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평안보험을 여러분들께 단순한 보험 산업이 아닌 핀테크 온라인 금융이라는 성장 기업으로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안보험은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 발맞추어 이, 식, 주, 행 등 의료 건강 분야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자동차, 부동산, 의료 및 금융자산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하였습니다. 자산운용 플랫폼인 루팍스와 소액결제, 만리통, 그리고 소액 대출과 P2P 대출을 담당하는 후이피 금융 등 핀테크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현재 1억 6,70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확보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평안보험 매출의 15%를 차지합니다. 특히 거래 금액은 중국 내에서는 1위, 현재 세계 3위의 거래 대금을 확보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또한 평안앱의 사용자 수는 4,48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성공적으로 핀테크 온라인 금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험사 특성상 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평안신탁과 루팍스의 경우 현재 평양그룹의 밸류에이션을 저평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할 상장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평안보험의 잉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게 되면서요, 오히려 추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평안보험은 현재 중국 내에서 생명과 보험이 각각 같은 사업부로 인해서 같은 회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분할해서 상장한다면 그룹사일 때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평안그룹의 PER 배수는 8배수로 동종업계의 14에서 16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분할 상장을 한다면 이 저평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보험 내 평안보험 내의 사업부를 따로 해서 상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분할해서 상장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평안보험에서 크게 볼 수 있는 사업부로 보신다면 생명보험 사업부, 그리고 손해보험 사업부,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 사업부가 있습니다. 현재 이는 평안보험 내에 각각 사업 부분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현재 루팍스와 홀피금융을 통합하여 평안신탁까지 통합한 온라인 금융을 따로 상장을 시킬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 부분인 손해 부분과 생명 부분을 각각 분할 상장시킨다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 쪽도 따로 상장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좀 명확해지죠. 내가 핀테크에 투자를 하고 싶다, 고성장을 좀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금융 따로 분할된 쪽으로 네, 그렇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다시 재평가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뭐 헬로차이나 하면서 뭐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 중에서 보험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자동차 이제 중국에서 소득이 올라가고 내 차를 사게 되면서 자동차 보험에 든다, 또 생명보험도 든다, 보험을 들기 시작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관점을 많이 전해들어서 뭐 보험주를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든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거든요. 평안보험도 한번 다뤄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중국 평안보험은 중국 내에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각각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다시피 손해보험이랑 생명 각각에서 상위권을 하고 있는 보험사는 평안보험이 유일하고요. 보험사로는 홍콩 증시에 2004년, 상해에는 2007년 각각 상장했습니다. 특히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이후 연평균 25%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중국 보험시장에서 성장률이 가장 뛰어난 회사입니다. 특히 평안보험은 중국 내에서 보험, 은행, 증권, 신탁 관련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보험회사입니다. 한번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좀 보시면요.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보험에서 25%, 자동차 재산보험에서 23%, 생명보험인 유니버셜 부분에서 16%, 고객 매출 15.4%, 그다음에 비자동차 부분에서 6.3%, 그다음에 증권 투자 수익으로 5% 등의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적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첫 번째는 설계사 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생명보험 설계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 대비만 해도 25% 증가한 현재 76만 명의 설계사 채널을 확보했고요. 현재 설계사 1인당 생산성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차 판매를 통해서 이동하는 고객 수는 59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신규 고객의 36%가 교차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수입이 55% 마찬가지로 교차 판매 또는 텔레마케팅 및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 평양은행의 소매액의 31.1%가 신규 카드 발행 건수의 33.8%가 교차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5년에 순이익은 513억 위안으로 약 30.6%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일하게 중국에서 보험사 가운데서 보험은행 증권 신탁 관련 라이센스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온라인 금융 쪽도 따로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핀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어떻게 신사업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또 새롭게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출 구성에서 생명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국내 기업과 비교해 보죠. 네,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생명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과 비교한다면은 평안보험의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압도적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제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가격이 삼성생명 대비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삼성생명과 비교표를 보시면요. 현재 국내 대표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매출액 17조 원으로 평안보험 대비 약 2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액을 보시면 현재 중국 평안보험이 27%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는 평안보험이 16.63%로 삼성생명의 6.5%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평안보험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 PER 배수는 8.76배로 삼성생명 대비 40% 가까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오히려 평안보험의 메리트를 좀 더 부각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번 2015년 주요 보험사 PBR하고 ROE 예측치를 좀 보겠습니다. 2015년 중국 내 보험사와 한국 보험사 2015년 예측치를 보시면 국내 보험사의 경우 높아야 10%대의 ROE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더욱 늦은 5%대의 ROE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평안보험 등 중국 내 주요 보험사는 12%에서 16%대의 ROE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보험사들의 성장을 반영한 각국 예측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평안보험의 메리트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네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에 10배가 5억 1,000만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3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도 거의 두세 배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표 보험사의 매출의 규모는 중국이 절반 정도라는 점. 이 점 때문에 중국의 보험사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망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데요. 더불어서 오늘 주임님께서는 핀테크의 성장성, 중국 내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평안보험을 봐야 된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정리를 해보면서 전략 세워볼게요. 네, 저는 평안보험을 정리한다면 팔방미인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의 보험 산업을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보험 침투율 자체가 3%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의 10%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거로 예상되고요. 단순히 여기서 보험 침투율이 3%에서 10%까지 증가한다면 이 시장 규모는 약 880조에 달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금리 인하를 중국 정부가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및 그리고 현재 지속되는 저금리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이탈 자금이 지속적으로 보험 및 자산관리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각의 주요 자산을 보면 금융자산 중에 예금에 집중되어 있던 만큼 현재 종합 소매 금융사로서 교차 판매 활성화를 통한 현재 평안보험의 최수혜가 예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온라인 핀테크 사업에서는 자회사인 루팍스 그리고 P2P 소액대출 부문 및 평안직통 대출 업무 등 3개 사업 부문이 후입품 금융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최대의 소비금융 생활서비스 제공사가 탄생을 하였고요. 평안부와 말리풍은 통합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분산적으로 운영해오던 핀테크 사업을 2개 사업분으로 통합시켜 핀테크 분야에서의 장기적인 도약 및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동사의 목표입니다. 요약해본다면 평안보험은 높은 실적 성장과 인터넷 플러스 정책에 맞는 신사업, 거기에 맞춰서 핀테크 사업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는 팔방미인 종목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가격대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분할 상장이 언제쯤 되고, 그리고 분할 상장할 때 투자자분들 이미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만 계시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분할 상장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익빈 금융으로 통합이 완료가 됐고요. 이 이후에 남아있는 두 개 핀테크 성합을 합병을 시킨다면 이후에 분할 상장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각각 분할된 비율만큼 추가적으로 주식을 받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현재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3%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가로 대략 28위안 정도면 적정할 거라 생각하고요. 28위안에서 매수하고 목표가 34위안.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24위안까지는 손절 안 하셔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임님.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우 차이나 중국 평안보험 분석해봤습니다. 중국 내 보험 침투율이 현재 3%대라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10%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한한 어떤 성장성들을 기대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비 중국인 인구 좀 몇 배 정도 되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봤더니 25배 되네요. 네, 우리나라보다 25배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평안보험은 현재 우리 대기업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평안보험 분석을 해봤고요.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